제가 그냥 단순히 이미 있는 지식을 이렇게 해서 빨리 하고 습득하고 익히고 하는 거는 제가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함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못한 거를 결국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거. 근데 그런 도전이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박사할 때 배웠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가 새로운 걸 만나도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박사를 대보여준.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린 거죠. 저는 했고요. 제가 골목대장 노릇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뭐가 안 되니까 후배들한테 가갖고 너 이거 모르지?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되게 불순한 의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거는 그거는 좀 순수한 의미의 그거였다면 이거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회복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몰랐어요. 근데 제가 3년쯤 지나서 2015년쯤 돼갖고 교수님은 그 분야에 준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논문을 쓰고 하시는 데는 충분한 정도의 자격을 갖춘 진짜 준 전문가가 되시는 걸 제가 옆에서 그 3년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르고 아 이게 교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뭐가 잘못돼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사실 깨달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좀 막연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피아노를 외운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가 나오면 못 쳐. 근데 그걸 발전해 나가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이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나는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교수님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고, 맨날 하는 그냥 비슷한 질문을 하고, 교수님은 정말로 논문을 쓸 수 있는 레벨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진짜로 졸업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셨어요. 네. 그, 그 수업 같이 들었던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교수님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신 그죠, 거네요, 그러면은? 교수님이죠. 근데 교수님인데 학생이죠.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솔직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라서 그 장면이 굉장히 새롭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대학원이긴 하지만 수업이었잖아요. 그쵸, 수업이죠. 뭔가 지식을 가르치고 시험도 보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을 텐데 거기에서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애초에 저희 교수님도 자유로우신 편이긴 했지만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아예 음, 별명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네. 그런 거에 전혀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도 만약에 정말 그런 포멀한 수업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럼 따로 뒤에 가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도 선에서 질문을 하신 건 있죠. 어느 정도 가리긴 하셔서 하시긴 했죠. 뒤에 가서는 폭풍 질문하는 거고. 예, 이제 근데 앞에서 하는 질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셨죠. 오히려 학생들은 거의 질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학생들이 거꾸로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질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좀 약간 학생들을 위한 변을 이렇게 풀어보자면 짬에 의한 차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것도 왜냐면 물론 네, 그것도 있긴 하죠. 어쨌든 그 오랜 연구를 거쳐서 교수님이 되신 분이니까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그렇죠. 분야에서의 어떤 그 자기 세계관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험, 그 쌓였던 경험에 대비했을 때, 이건 굉장히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지식인데,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르네? 어떤 의미로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네네, 그럴 수 있죠, 이미 충분히. 사고가 넓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 때문에.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의 말씀이기는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열정의 차이가 있는 건데, 교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수업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머리가 좋으니까 벼락치기만 해도 웬만큼 성적이 나오고, 더 깊게 파고들어서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진심으로 궁금해.
그러면 뒤에 가갖고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을 해야 질문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런 노력도 안 한 거죠. 그 노력을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대표 주자가 저라니까요. 대표 주자가 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다 까발리는 이유는 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다 같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나랑 똑같이 모르는 채로 시작했는데 교수님은 와 이거 진짜 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더라고요. 혹시 괜히 교수님은 아니야? 라는 이제 자기 합리화부터 시작해갖고 예. 근데 그런 게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은 항상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제 나보다만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때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다시 오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하고 막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돌고 선순환이 도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것도 심지어는 그게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으면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좋아하고 잘하고 또 남한테 잘난 척하면 또 그게 모티베이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든 선순환만 돌면 되는데 이게 아까 선순환은 돌면 한 번 돌면 잘 도는데 악순환의 무서운 점은 내가 악순환이 도는 걸 아는데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악순환의 고리에서.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동안 투자한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진짜 좀 최후의 방법이죠. 교수님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야를 이제 이제 그래도 한 3년쯤 지난 뒤에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랑 처음 시작하자고 할 때만 해도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이 분야의 감은 잡았다. 아직 전문가는 못 되는데 그래도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다.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은 먹었지만 솔직히 저한테 그 당시에 저한테는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핑계인데요. 네, 핑계인데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고 아이디어도 막 있으세요.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조차 이해를 못하는 단계였거든요. 믹스하지 스트럭처를 이제 대수 쪽으로 풀어갖고 막 이렇게 뭘 하는데 뭔가 비슷해요. 뭔가 듣고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포뮬레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자기가 자기 언어로 포뮬레이트를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지금 말씀드린 연구자 레벨이었어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 뭐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을 거다 아마 계산해 보면. 근데 이 계산이라는 게 무슨 고등학교 문제 푸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말하는 계산은 정말 어려운 계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돌려도 막 며칠씩 걸리는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는 아예 못하고 손으로 하면 뭐 일주일 한 달을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확신은 없는 거지. 이거 아마 될 건데? 근데 이제 뭔가 강력한 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제가 막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역시나 저는 함의는 모르겠고 열심히 계산만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비슷한데 안 맞아요 또. 그래서 계산한 걸 수십 페이지를 들고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계산해봤는데 제가 혹시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때도 하셨던 얘기가 지금 그때는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 공감하는 얘기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요는 뭐예요? 수학에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건데 제가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0점에서 90점까지는 금방 가요. 근데 그 90을 95로 올리는 게 되게 어렵고 95를 100으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90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90에서 100을 못 만드니까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고객사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90까지 만드는 거는 다 하겠는데 90에서 100을 못하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
그래서 팀장님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내 고질적인 문제가 똑같이 드러나는구나. 그때랑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도망쳤어요. 피하기 급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딪혔죠. 욕을 먹든 뭘 하든 부딪히자 해갖고 아직도 다 극복은 못했고요. 극복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하고도 최근에 만나서 얘기했던 게 제가 수학을 좀 그래도 취미로라도 평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뭐 근데 수학은 취미로 하기는 솔직히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해도 좋은데 이제 어쨌든 네가 하는 일에서 그러니까 수학에서 배운 게 지식을 배운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이런 걸 배운 거니까 그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먼저 해라.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학을 조금 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본업이 똑바로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수학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본업에 좀 더 확신을 가지면 다시 이제 수학에 하려 하고 싶은데 이도 저도 아니게는 이제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교수님이 한테 저는 이제 그때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제가 일을 해보면서 좀 깨달았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조건희 교수님 잘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학원생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직장 생활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사실 그 일에도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이게 되게 수렴하지 100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건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말하는 100은 완벽하다의 100은 아니고요. 미니멈 리퀘어먼트의 100이에요. 그러니까 검수 조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맞춰야 넘길 수 있어. 근데 95면 어쨌든 100이 안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을 하면 더 좋죠. 근데 아, 그러니까 120까지는 못 하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외부에 어떤 딱 정해진 물을 이렇게 딱 그을 수 있는 선이 있다면은 그걸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완성도면은 그것도 함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네. 그것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갖고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이제 그러니까 계산을 몇 번 다시 해갖고 하여튼 이제 계산 정도는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근데 여전히 함의는 몰라요. 계산이 틀렸어. 확실히 틀렸어. 근데 이 계산이 왜 틀렸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계산이 틀렸다는 걸 가져가서 다 읽어보셔.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은 그러니까 사실 그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주일 걸려서 한 계산인데 교수님이 하시면 하루만 하세요 그거. 근데 저는 감이 없으니까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저한테 기회를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연구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 그럼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이 더 생기셨으면 했는데 제가 끝까지 감을 사실 못 잡았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계산 틀린 걸 들고 가면 어쨌든 쭉 읽어보시면 그러네 진짜 안 되네 나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또 머리를 싸매시는 거예요. 이거 왜 틀렸지?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렇게 이제 계산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건 될 거야 하고 주셨는데 그게 정말 계산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저는 제 박사는 진짜 박사인 게 저는 계산밖에 안 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조경 교수님 얘기하시죠. 계산할 수 있는 게 진짜라고. 근데 저는 진짜로 반쪽짜리긴 해요. 그게 그 계산을 제가 뽑아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수행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대에서 프로젝트는 교수가 따갖고 실험하는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진짜 반쪽짜리 박사거든요. 반쪽도 아니지. 0. 몇 쪽짜리 박사라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그쯤 돼갖고는 제가 이제 공부랑 연구의 차이가 내가 할 줄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건 이제 인지를 했고 이거 이렇게 해서 남아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지인 소개로 뭐 학원 가도 갔다 너무 안 맞아갖고
이제 틈틈이 이제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원래 관심 알파고 이후에 관심이 있었던 머신러닝 쪽을 좀 이래저래 알아를 본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수학도 많이 쓰고 해볼 만하겠다 해서 뛰어들어서 처음에 이제 비전 쪽에 있을 때는 오히려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썼는데 근데 사실은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도 맞는데 그거는 상당히 하이 레벨에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무에 있어 보면 라이브러리 돌리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 예. 일단 뭐 손에 도구가 손에 익어야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도 결코 폄하하고 뭐 애초에 조경희 교수님도 폄하하신 적은 없지만 예,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99%는 뭐 이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돌아가면 됐지 이쪽에 훨씬 가까워 제가 느낀 바로 그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예전엔 조건희 교수님 입장에 훨씬 더 가까웠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쪽 입장에 더 가까웠다가 거의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그래도 조건희 교수님 때문에 조금은 설득이 되고 있는 중 약간 그런 중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전역적으로 넓게 하고 근데 뭔가를 진짜 일을 수행할 때는 로컬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넓게도 공부해야 되고 깊게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넓게,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도 공부해봤고 저 분야도 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도 알고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하고 막 이런저런 가설을 세워요. 그때는 넓게 공부한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거 다 메꿔가면서 진짜 계산은 다 해봐야 되고 뭐도 해봐야 되고 하면서 진짜 로컬하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 데는 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레벨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해서 그러면 결국은 부지런해야 돼요. 결국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루틴을 지키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으니까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교수님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고 볼 수 있을 만큼은 두고 보는데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잘 돼가니? 하면 이제 부랴부랴 막 그때 가서 막 벼락치기로 막 준비해서 억지로 그때만 때우고 그랬던 게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박사 학위의 의미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박사 학위의 의미고 저는 이거를 되게 크게 오해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닥터 베르님 웹툰 중에 이제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박사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애초에 이제 그 웹툰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특히 다른 에피소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유하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뭐 네가 뭐 나가서 노래를 부른들 박사학위가 쓸모없을 줄 알아? 뭐 이런데 근데 그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전체 문맥을 못 전달드려서 그런데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이 저를 박사학위를 주신 건 이제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의리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최소한은 했으니까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막판에는 그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안 주셔도 난 진짜 할 말이 없다 고 했는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하기도 했어요. 근데 박사를 대우해 준다는 거를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야 알았죠. 제가 어디 이제 뭐 취업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걸 되게 많이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지는 게 단순히 학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박사를 대우해 주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혼났던 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이미 있는 지식을 이렇게 해서 빨리 하고 습득하고 익히고 하는 거는 제가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함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못한 거를 결국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거. 근데 그런 도전이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박사할 때 배웠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가 새로운 걸 만나도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박사를 대보여준.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린 거죠, 저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관두기로 했고요. 제가 골목 대장 노릇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뭐가 안 되니까 후배들한테 가갖고 너 이거 모르지?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되게 불순한 의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거는 그거는 좀 순수한 의미의 그거였다면 이거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회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진짜 불순하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저한테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냥 네가 할 걸 하라.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저기 기웃기웃 많이 거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나마 요즘은 남한테 기웃거리지 않아요. 왜냐? 똑바로 뭘 하려고 하면 내 거 하기도 바빠요. 진짜로. 남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것만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게 박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한번 터득만 하면 그 뒤에는 조원희 교수님처럼 그냥 이건 뭐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이라서 네, 뭐제 장황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하셨던 내용이. 제가 예전에 한동안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연구자인가? 라는 생각. 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질문을 좀 바꿔보자면, 나는 연구를 좋아하는 게 맞나? 또는 나는 연구를 싫어하는 게 맞나? 그것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혹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또 엄청 찾아봤어요. 그때 찾아본 걸 전부 다 그 즐겨찾기를 해놔서 그 기록도 지금 다 있는데, 보면은 제목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어, 과학자가 되지 마세요.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다음에 한때 되게 유명했던 글이 또 있어요. 학계를 떠나는 한 박사과정 학생의 뜨거운 질타. 꽤 유명했던 글이거든요. 이게 노르웨이인가 아무튼 북유럽 쪽의 어떤 학생이 박사학위 거의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중간에 그냥 그 드랍을 해버린 그런 케이스였어. 또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래 역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 바닥이 이상한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연구와 공부는 다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참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논문을 쓴다는 것이 제 주위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제 주위에는 어떤 케이스가 많았냐면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논문이나 일단 써서 볼륨만 채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좀, 아, 저게 내가 그리는 나의 미래 모습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연구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도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한 사이트에서 제가 썼던 글에 누군가 댓글을 단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런 식으로 볼륨만을 채우기 위해 논문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원래, 그러니까 옛날이란 거 중세가 아니지. 17세기, 8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연구자들이 논문을 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는 실적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거다. 논문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논문을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쓰기 싫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논문 쓰는 게 재밌을 거다. 이런 댓글이 써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써야 되는데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조금 마인드가 좀 바뀌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하셨던 얘기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저도 사실 저의 어떤 실패했던 대학원 과정들 얘기하면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런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박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마무리 멘트 하시죠. 예, 먼저 하시죠. 나머지 세 분 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이야기랑 재밌는 이야기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서도 되게 담담하게, 덤덤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박사 과정, 저도 박사는 아니지만 석사 과정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김동영 박사님, 그러니까 석사 레벨이랑 박사 레벨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석사로 가서 또 되게 좌절을 했었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프레이저님이 다음입니다. 어,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그 대답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조금, 네, 약간 저한테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게, 어, 제가 그 휴학하고 나서 이제 연희수나 직문수 들으면서 혼자 수학을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학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뭔가 되게 재미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답만 내려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정말 네, 선생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초반에는 좀 이렇게 뭐 질문도 그래도 몇 번 하고 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틀어져가지고 이거 제가 좀 그거는 사실 100%제 책임이에요. 이제 유튜브로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 미리 보내준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오늘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밌, 음, 처음에는 미니 시리즈급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미니 시리즈가 아니라 약간 대하 드라마가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릴 때 초등학교 괄호 열고 사실은 국민학교 이렇게 써주셨는데, 국민학교, 그 다음에 뭐 수학 경시한 것들, 그다음 뭐 대학원에서의 그런 어려웠던 점들, 제가 좀 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학과만 달랐지 거의 저의 삶과 도플갱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루트와 비슷한 고민들을 좀 겪으면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도 또 무엇을 하시든 재밌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약간 뭐, 저도 뭐 다른 분야 석사가 있는데, 그건 뭐 저도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그건 계급장 떼고 말한다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스토리의 장점이 8이고 단점이 약간 2 이런 느낌인데, 예, 그거를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고 좋은 분이고, 뭐 이렇게 학생이 뭐 평범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평범하지 않고, 예, 사실 우수하시거든요, 되게. 예,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그 벤처기업인데 기여도가 적지 않으실 텐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업력을 유지해 오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셨을 것 같고,
또 거기도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문제점을 금방 찾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살 떨려도 좀 장점이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좀 하고 나면, 할 때는 싫은데,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8대 2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게 자신감이 없으시지? 약간 이해가 안 그거는 조금 가는데. 오해가 있으신데, 네. 저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던 얘기라고는 생각해요. 네, 네.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음, 자신감이,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없었던 시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오해는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었는 데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좀 앞쪽을 보시면 어땠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렇죠.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학에서 그런 느꼈던 점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 제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단하십니다. 저는 항상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시작할 때도 뭐 약간 블링블링하게 막 이런 거 없나요? 끝날 때도 막 아,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 아니 아까 그 제가 좀 편집해 주신다 그래갖고 아, 어, 네네네. 오늘은 그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네. 오늘은 정말 수학 인생에 딱 맞는 컨텐츠를 와서 길게 그리고 진주 같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동영 박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